자, 2번 콩팥 단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콩팥 단위라는 것은, 단위라는 말이 붙은다라는 것은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를 할 때 단위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콩팥 단위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만드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구조를 콩팥 단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거기서 네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프론이라는 뜻이 콩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프론 하면 이 콩팥을 이루는 단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콩팥의 구조와 기능상의 기본 단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소변을 만드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액의 여과가 이루어지죠. 자, 여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과된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또 다시 재흡수를 하죠. 재흡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비를 하죠. 그래서 소변을 만들죠. 소변을 만드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이러한 구조는 이러한 여과, 재흡수, 분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콩팥 소체와 콩팥 세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콩팥 소체와 콩팥 세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팥 소체라는 것은 콩팥에 있는 작은 몸체라는 뜻이죠.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리와 토리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토리는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 모양의 그물망입니다. 모세혈관이 뭉쳐서 생기는 이러한 공 모양의 뭉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토리를 담고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콩팥을 그려보면 이렇게 콩처럼 생겼죠. 콩팥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원뿔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거를 콩팥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콩팥 겉질이 되겠고, 자, 이 부분이 속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속질이 됩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속질이라고 합니다. 콩팥 겉질을 색깔로 그려보면, 자, 이게 콩팥 겉질이겠죠? 콩팥 겉질이고요. 자, 이 부분이 콩팥 속질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콩팥잔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콩팥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콩팥 유두죠. 콩팥 유두 모양처럼 생겨서 콩팥 유두라고 합니다. 자, 이게 작은 콩팥잔이 모여서 이제 큰 콩팥잔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콩팥잔이 됩니다. 큰 콩팥잔이 모여서 이렇게 깔때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 콩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콩팥 소체는 어디 있다면요, 이 콩팥 겉질에 있습니다. 자, 콩팥 겉질에 토리와 토리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토리는 모세혈관으로 형성된 공 모양의 뭉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리와 토리 주머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리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토리 주머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토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들토리 세동맥이라는 것은 가느다란 동맥이 들어간다, 토리 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들토리 세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세동맥을 들토리 세동맥이라고 하고요. 세동맥, 이 가느다란 동맥인데 토리 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들토리 세동맥인데요. 이 들토리 세동맥에서 이렇게 이제 공 모양처럼 생긴
뭉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톨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나가는 세동맥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나가기 때문에 날토리 세동맥이라고 합니다. 세동맥이 들어가는 게 있고 토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토리 쪽에서 나가는 세동맥을 날토리 세동맥이라 하는데요. 이 토리가 형성하려면 들토리 세동맥이 있어서 토리가 형성이 되겠죠. 들토리 세동맥이 이제 모세혈관이 되어서 모세혈관의 뭉치가 바로 토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리 주머니를 보면 보우만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보우만 주머니라고 하는데요. 보우만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해부학자이면서 의사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이 토리 주머니를 발견해서 기술을 한 사람인데요. 보우만 주머니라고 하는데 토리 주머니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토리를 싸고 있는 주머니고 두 겹의 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두 겹의 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토리 주머니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토리와 토리 주머니를 우리는 콩팥에 있는 작은 몸체에서 콩팥 소체라고 합니다. 토리와 토리 주머니를 우리는 콩팥 소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콩팥 소체를 먼저 봤고요. 콩팥 소체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혈액에서 소변이 여과된다고 그랬죠. 여과된다고 했습니다. 여과라는 것은, 자, 여과는 이렇게 압력을 통해서 어떤 막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여과라고 합니다. 심장의 압력에 의해서 이 들토리 세동맥에서 이 압력이 들어가겠죠. 이 압력에 의해서 이 모세혈관에서 모세혈관 막을 통해서 이렇게 소변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 자, 이거를 우리는 여과라고 부릅니다. 자, 여과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면요. 자, 우리가 드립커피를 내릴 때 이렇게 잔이 이렇게 있죠. 잔이 있고 여기에 여과지, 필터 여과지가 이렇게 있죠. 자, 여과지 위에 원두 커피 콩을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 위에 이제 온수를 붓죠. 온수를 이렇게 부으면 커피에 있는 원두들은 여기 필터에 걸려지고 커피 물이 이렇게 커피 액체가 밑으로 여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여과라고 하고요. 커피가 내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이 필터 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여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리와 토리 주머니는 우리 인체의 여과를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많이 사용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과된 것들을 소변을 이제 농축하고 운반하는 게 이제 콩팥 세관의 역할인데요. 이제 콩팥 세관이라는 것은 콩팥에 있는 가느다란 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콩팥 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세관에는 토리 쪽 곱슬세관이 있습니다. 토리 쪽 곱슬세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이 토리죠. 이 토리에 가까이 있는 곱슬, 구부러져 있는 세관을 우리는 토리 쪽 곱슬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리 쪽 곱슬세관. 곱슬이는 구부러졌다는 거죠. 곱슬세관이고, 그 다음에 콩팥 세관에 있는 고리, 이 고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콩팥 세관 고리라고 하고요. 헬레, 이 헬레라는 독일의 해부학자인 헬레가 현미경을 통해서 처음 이 기술을 했습니다. 콩팥 세관 고리를. 그래서 이 부분을 헬레 고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콩팥 세관 고리가 이렇게 U자형으로 있습니다. 자, U자 모양의 콩팥 세관 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내려가는 다리, 자, 올라가는 다리가 있죠. 이게 다리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길다란 다리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자, 이쪽은 내림다리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U자로 해서 다시 터닝해서 이거 올라가죠. 자, 이 부분을 오름다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U자 이 부분은 사실은 가느다랗게 생겼습니다. 가느다랗게 생겼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얇은 구역 또는 가는 부위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있고, 이 고리가 얇은 가는 부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림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오름 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가는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는 부위인데 이렇게 동일하게 그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콩팥 세간골이고요. 그 다음에 먼쪽 곱슬세간이 있습니다. 자, 이 먼쪽 곱슬세간은 말 그대로 토리 쪽보다 이게 먼 쪽을 뜻하죠. 그래서 이쪽이 먼쪽 곱슬세간입니다. 자, 이렇게 토리와 토리 주머니가 이 콩팥 소체라겠죠. 콩팥 소체에서 이렇게 여과가 돼서 소변이 만들어지죠. 소변이 만들어지고 이 콩팥 세간에서는 이 만들어진 소변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물질들은 다시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날토리 세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자, 이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다시 재흡수를 합니다. 재흡수를 하고 불필요한 물질들은 분비를 하거나 또는 세관을 통해서 배설을 하겠죠. 콩팥 세관은 보통 책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콩팥 세관으로 보고요. 집합세관은 기능이 집합세관에서도 동일하게 재흡수나 분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콩팥 세관으로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능학적으로는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발생학적으로는 콩팥 세관에는 토리 쪽 곱슬세관, 콩팥 세관골이 먼 쪽 곱슬세관만 이렇게 콩팥 세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이제 기능학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세관은 이제 먼 쪽 곱슬세관이 유입되는 공통의 관입니다. 그래서 이 먼 쪽 곱슬세관이 이렇게 이제 되면 유입이 되겠죠. 이렇게 유입이 되고 또 이쪽으로도 유입이 되고 그러겠죠. 자, 이 부분이 집합세관입니다. 말 그대로 이 먼 쪽 곱슬세관을 집합한다, 집합시킨다 라는 거죠. 여기도 몸쪽 곱슬세관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먼 쪽 곱슬세관이 이렇게 집합이 돼서 이루어진 세관이다. 그래서 집합세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콩팥 소체와 콩팥 세관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콩팥을 이렇게 보면요. 자, 여기가 콩팥이죠. 이 부분이 겉질이고 이 부분이 속질이 되겠습니다. 자, 피라미드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자, 여기를 콩팥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겉질에는 토리와 토리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콩팥 세관에서는 이 토리 쪽 곱슬세관과 먼 쪽 곱슬세관이 겉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질에는 콩팥 세관 고리가 이렇게 속질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 좀 생겼죠. 원래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원뿔 모양이나 피라미드 모양 좀 생겼는데 콩팥은 이 넓은 부분이 위쪽에 있고 좁은 부분이 아래쪽에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콩팥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이 콩팥 피라미드와 겉질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이 부분이 콩팥 피라미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콩팥 피라미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콩팥 겉질이죠. 겉질. 자, 겉질에는 토리와 토리 주머니가 있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죠. 여기에 모세혈관 토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리가 있고 토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이 토리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토리 쪽 곱슬세관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토리 쪽 곱슬세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불구불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U자 모양의 콩팥 세관고리가 있죠. 이 콩팥 세관고리가 이제 이쪽 콩팥 피라미드 쪽에 이렇게. 자, 그래서 세관고리는 콩팥 속질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 보면 또 이렇게 먼 쪽 곱슬세관이 있죠. 이 부분이
먼 쪽 곱슬세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리는 모세혈관이라고 그랬죠. 모세혈관 뭉치. 모세혈관 뭉치인데 이제 이렇게 세동맥이 토리 쪽으로 들어가는 세동맥이 있고 토리에서 나가는 세동맥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세동맥을 들토리 세동맥이라고 합니다. 들토리 세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이 만들어지고 이 모세혈관에서 다시 나가는 날토리 세동맥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많은 토리와 토리 주머니들이 이 콩팥 겉질에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콩팥 세관고리를 통해서 먼저 곱슬세관을 통해서 이제 집합세관으로 몰리겠죠. 콩팥 속질에는 이렇게 U자형 모양의 콩팥 세관고리와 집합세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집합세관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콩팥 세관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곱슬세관들이 이렇게 집합세관으로 다 모여서 콩팥 유두 쪽에서 작은 콩팥잔으로 몰리죠. 잠 모양처럼 생겼죠. 작은 콩팥잔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모인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다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겉질에 해당하죠. 콩팥 겉질에 해당하고요. 자, 이 부분은 콩팥 속질에 해당하겠죠. 자, 콩팥 겉질에는 토리와 토리 주머니가 보이겠죠. 표시가 좀 잘못됐네요. 이제 이 부분이 토리 주머니가 되겠죠. 이 부분이 토리 주머니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쳐서 생긴 부분. 이 부분은 토리라고 부릅니다. 토리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콩팥 세관이 있는데요. 이제 이쪽에 토리 쪽에 곱슬 굽어져서 생긴 세관이어서 이 부분을 우리는 토리 쪽 곱슬세관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토리 쪽 곱슬세관이 이렇게 지나서 이제 U자 모양의 콩팥 세관고리가 있죠. 콩팥 세관고리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다리가 두 개가 있죠. 내려가는 다리가 내림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얇은 구역이 나오죠. 이제 이 부분을 가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오름다리라고 부르죠. 오름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굽어져 있는 먼쪽 곱슬세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먼쪽 곱슬세관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토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가느다란 세동맥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들토리 세동맥이라고 합니다. 세동맥이 들어가서 토리가 형성이 돼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형성되면 나가는 세동맥이 날토리 세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곱슬세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집합세관으로 모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먼저 곱슬세관이 모여서 집합세관이 됩니다. 집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자, 이렇게 그렸죠. 토리 쪽 곱슬세관, 먼 쪽 곱슬세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적으로는 토리 쪽 곱슬세관이 있고 먼 쪽 곱슬세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들토리 세동맥과 날토리 세동맥 토리 쪽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먼 쪽 곱슬세관이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편했습니다. 자, 점점 좀 복잡해지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토리 주머니죠. 자, 그래서 들토리 세동맥이 있죠. 자, 토리 쪽으로 들어가는 세동맥이 이제 이쪽입니다. 자, 이 세동맥이 자, 이렇게 토리 쪽으로 들어가니까 들토리 세동맥이고요. 들토리 세동맥이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이 돼서 토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 모양처럼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토리라는 것은 예전에 실을 이렇게 뭉쳐서 그거를 우리는 토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마치 모세혈관이 실처럼 뭉쳐져 있어서 토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리에서 이렇게 나가는 세동맥이 날토리 세동맥입니다. 자, 들어가는 세동맥과 모세혈관을 거쳐서 나가는
세동맥, 날토리 세동맥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부분이 토리라면 이제 토리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토리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토리 주머니라고 부릅니다. 보호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보호만 주머니라고 하고요. 토리와 토리 주머니를 우리는 콩팥에 있는 작은 소체에서 콩팥 소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토리 쪽 곱슬세간이, 자, 이 부분이 토리 쪽 곱슬세간인데, 자, 이렇게 해서 토리 쪽 곱슬세간이 있고요. 자, 이쪽에 먼 쪽에 있는 곱슬세간이 토리하고 들토리 세동맥 근처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먼 쪽 곱슬세간입니다. 먼 쪽 곱슬세간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먼 쪽 곱슬세간이 있어서 이렇게 집합세간으로 모이죠. 그래서 먼 쪽 곱슬세간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먼 쪽 곱슬세간이 있고, 자, 여기에 좀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들토리 세동맥 벽에 보면 토리 곁세포가 있습니다. 이쪽이 토리잖아요. 토리 곁에 있는 세포닥에서 들토리 세동맥 벽에 토리 곁세포가 있습니다. 이 토리 곁세포에서 레닌이라는 효소가 분비됩니다. 자, 이 레닌이라는 이 물질은 우리 몸에 혈압이 떨어질 때, 혈액량이 부족할 때, 자, 이 레닌이라는 게 분비가 돼서 결국은 혈압을 올려주는 이러한 물질인데요. 콩팥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레닌이 토리 곁세포에서 분비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먼쪽 곱슬세간 이 벽 쪽에 보면 빽빽하게 반점 모양처럼 생긴, 치밀하게 반점 모양처럼 생긴 치밀 반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먼쪽 곱슬세간 벽에 있는데요. 이 치밀 반점이 무슨 기능을 한다면요. 여기에 나트륨의 농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을 재흡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치밀 반점에서 이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변을 통해서 나트륨 농도를 감지해 가지고 몸쪽 곱슬세간에서 치밀 반점이 나트륨 이 농도를 감지해서 부족하면 바로 토리 곁세포에 정보를 알려줘서 레닌을 분비시킵니다. 레닌을 분비시키면 우리가 이제 배웠죠. 내분비샘에서 배웠었죠. 내분비 계통에서 레닌과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레닌이 분비되면 이렇게 알도스테론을 통해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니까 치밀 반점이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걸 감지해서 토리 곁세포에 알려주면 레닌을 분비해서 결국은 콩팥 위에 붙어있는 부신 겉질이죠. 겉질. 자, 부신 겉질에 있는 호르몬 중에 염류 겉질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이 있었죠. 이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돼서 알도스테론은 콩팥으로 가가지고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치밀 반점이 나트륨의 농도를 감지해서 바로바로 토리 곁세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요. 자, 이렇게 콩팥 단위에는 네프론이라고 하는데요. 콩팥 소체와 콩팥 세간이 있고, 콩팥 소체는 토리와 토리 주머니, 콩팥 세간은 토리 쪽 곱슬세간, 콩팥 세간골이 먼쪽 곱슬세간이 있고요. 기능학적으로 집합세간도 포함시키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콩팥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콩팥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우리는 콩팥 단위라고 불렀죠. 콩팥 단위라고 부르고 이거를 네프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네프론. 네, 네프로스에서 전미사 온이 붙어서 콩팥 단위라는 의미가 붙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콩팥 단위를 우리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리. 자, 이 토리는 콩팥 소체를 의미하죠. 콩팥의 작은 몸체에서 콩팥 소체고요. 토리와 토리 주머니는 콩팥 소체라고 합니다. 콩팥 세간은
토리 쪽에 가까운 토리 쪽 곱슬세관이 있었고, 콩팥 세관 고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먼 쪽 곱슬세관, 집합세관도 포함시키기도 한다겠죠. 이렇게 콩팥 세관이 있고요. 그리고 콩팥 깔때기. 이제 콩팥 깔때기는 큰 콩팥잔들이 모여서 이제 콩팥 깔때기가 됩니다. 자, 콩팥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콩팥 깔때기라는 것은 이 부분을 깔때기라고 하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를. 그래서 이 부분이 깔때기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이 겉질에는 토리와 토리 주머니, 그리고 토리 쪽 곱슬세관과 먼 쪽 곱슬세관이 있고요. 속질에는 이제 콩팥 세관 고리와 집합세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려보면 들 토리 세동맥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모세혈관들이 뭉쳐서 날토리 세동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콩팥 세관을 싸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토리니까 토리 쪽 곱슬세관이 되겠죠. 자, 이 토리 쪽보다 먼 쪽 곱슬세관이 되겠죠. 먼 쪽 곱슬세관이 되고요. 콩팥 세관 고리가 있는데 이게 내림 다리, 오름 다리가 있고 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콩팥 세관 고리라고 하고, 먼 쪽 곱슬세관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집합세관으로 이렇게 모이겠죠. 자, 이 부분을 집합세관이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콩팥의 구조는 자, U자형이다. U자형의 가는 관이다. 콩팥 세관 고리를 뜻하죠. 토리 쪽 곱슬세관과 먼 쪽 곱슬세관을 이어준다. 이 토리 쪽 곱슬세관과 먼 쪽 곱슬세관을 이렇게 이어주는 게 이렇게 U자형으로 생긴 콩팥 세관 고리죠. 자, 내림다리, 내려가는 내림다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핀 모양의 고리, 이렇게 핀 모양, U자형 핀이 있죠. 핀 모양의 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부위, 자, 얇은 구역을 우리는 가는 부위라고 합니다. 가는 부위와 오름다리가 있다. 자, 이 부분이 오름다리죠. 자, 그래서 답은 콩팥 세관 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토리는 모세혈관 뭉치를 토리라고 하고요. 콩팥 소체는 토리와 토리 주머니를 콩팥에 있는 작은 몸체에서 콩팥 소체라고 하고요. 토리 쪽 곱슬세관은 이렇게 곱슬, 이 토리 쪽에 굽어진 세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관이라는 것은 이제 콩팥에서 이제 나가는 이 관을 우리는 요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관은 콩팥이 2개 있기 때문에 2개가 있고, 방광에서 나가는 요도는 1개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콩팥 단위라는 것은 네프론이죠. 그래서 콩팥 소체와 콩팥 세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림을 통해 가지고 콩팥 단위를 한번 그려 보시고 각각의 구조의 명칭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